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은 웹3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그레이스케일 포트상의 암호화폐들 모두에게 제공되는 호재와도 같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에 대한 요청과 지지부진한 가격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에 초점을 맞춘 영상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 두 번째 공개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댓글 내용이 달렸습니다. 본 내용은 비트코인 캐시의 단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주요 단점 세 가지로는 하나는 우지안의 움직임, 하나는 SV와의 해시 전쟁으로 비트코인을 300만원대로 보낸 데서 비롯된 미움, 그리고 스마트 BCH와 관련된 문제를 꼽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기재했지만 기재한 뒤 다시금 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기 기재된 세 가지 내용 모두 분명 비트코인 캐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자 사건들이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라는 프로젝트에서 비롯되는 가치를 중심에 둔 내용들이 아니라 모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단에 제가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우지안의 영향력이 컸고 그의 사상이 녹아는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가치가 우지안의 움직임으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력을 줬던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에 크게 영향력을 줬던 프로젝트라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념을 잘 따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래량 중 2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2022년 7월 28일 비트코인닷컴을 통해서 전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하였을 때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비난한 건 맞지만 한국은 특히 가격의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중들이 그렇습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면 가치가 좋은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욕하기 바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대중들은 정작 가격이 오를 때 늦게 들어가 먹지도 못하고 내려갈 때 손절을 쳐서 손해를 본 다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치가 반영되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행동이 아니라 기회가 지나간 시점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가치는 금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모두 비트코인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 세계의 강력한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결제 수단으로서 금화로서 유통되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령 섬 신트 마르틴에서 법정 화폐로 채택되는데 고려 대상이 되었던 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폭넓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고 다가오게 될 웹3에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반영하여 유통될 수 있는 화폐로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경우에는 강력한 커뮤니티들과 함께 기나긴 역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인지도, 기존의 기축통화 및 화폐와 같이 일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익명성 기능을 장착하는 등 우리가 과거 현금을 가지고 결제를 했던 시대의 현금의 역할 및 지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금화로서의 기능이 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일까요? 2022년 7월 26일 코인저널은 영국의 금융협회가 암호화폐 지불에 대해 낙관적이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3가지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계 참여자들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수용되는데 유리한 규제들과 지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금융업계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IAMTN 국제송금 네트워크 협회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업계 리더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이 중개인을 제거하고 즉각적인 지불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비즈니스 리더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결제에서 암호화폐가 무한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회라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은 여러 볼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국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규제와 법률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코인저널에서 다룬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인저널에서 게재한 글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키워드가 존재할까요? 저는 본 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는 바로 결제, 중개인을 제거한 즉각적인 지불, 국경을 초월한 결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암호화폐가 수용되는데
가장 먼저 핵심이 되는 가치, 그리고 이를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분야로는 지불을 꼽고 있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기반의 다양한 기술적 산업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핵심 가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통적인 암호화폐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중개인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원초적인 암호화폐의 가치는 중개인을 제거하면서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경을 초월한 결제 수단이라는 것이죠.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저널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로서는 가장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로 꼽히고 있으며, 라이트코인은 유사한 합의 메커니즘에서 실행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분산된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익명성 기능을 포함하여 암호화폐를 국경 간 지불에 있어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경 간 지불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되는 매력적인 옵션인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도 또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합의 메커니즘과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지불에 있어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요소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서 지불 그리고 결제 외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비트코인은 최초로 중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시간의 구애를 최소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결제 수단의 기능을 보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현은 가능했으나 조금 더 빠른 속도감을 사람들은 원했죠. 만약 암호화폐라는 존재가 단순히 결제의 속도만 빠르게 하는 데서 그쳤더라면 비트코인은 진작 사라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되어 가장 비트코인과 유사한 모습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대변하면서 더 빠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죠. 즉,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그 어떤 암호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을 대체가 아니라 대변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때문에 대중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술력이 없다느니 가격이 별로라느니 등의 이유들이 긴 시간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거대한 규모로 그리고 시총 상위권의 자리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암호화폐 생태계는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상황을 파악해 보신다면 아무리 코인저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별한 암호화폐 목록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인저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역사성과 신뢰성입니다. 이미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 및 라이트코인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와 닿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전 저는 만약 암호화폐라는 존재가 단순히 결제의 속도만 빠르게 하는 데서 그쳤더라면 비트코인은 진작 사라졌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말이 되며, 이는 곧 비트코인은 그 외에도 다른 장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한 가치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채택되고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남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신뢰 가능한 자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받는 자산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암호화폐들은 자연스럽게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으로 하여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위권의 자리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동행하며 수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사성을 갖출 수 있었죠. 이 두 요소는 말은 쉬워 보여도 굉장히 갖추기 힘든 요소들입니다. 역사성은 결국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성을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갖추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꽤나 긴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이 갖춰지더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자산인지 검증하는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갖춰질 때야 비로소 역사성이라는 요소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대항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과거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차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가히 최고의 신뢰성을 갖춘 자산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최고의 신뢰성을 대변하는 가치들은 과연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대변해서 신뢰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람들이 검증하면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줄까요?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현재 금융업계 등의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지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지불을 수용하거나 채택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라는 순서 혹은 패키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 보수적인 기관의 경우 소수의 암호화폐만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순이거나 이 중 3개만을 채택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자신의 포트상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SEC 보고회사로 등재할 때 순서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설정했다는 등의 요소들도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한 번에 수용되는 추세 가운데 있지만,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 진입되고 있는 순서의 주축은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막 비트코인을 필두로 수용되기 시작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암호화폐 산업이 이전에 멤버십 21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나아갈 순서로 웹3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규율과 규제는 구축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발전 속도와는 다르게 자산으로서의 지위 안착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용은 암호화폐가 걸어온 과거를 차례대로 다시금 밟으면서 늦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웹3 시대로 달려가는 암호화폐의 진화 속도에 발을 못 맞춘다는 것도 아니죠.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이미 신뢰성과 역사성이라는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점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웹3 세계든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요소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던 이 두 자산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는 스마트 BCH를 통한 디파이 등의 웹3 시대의 확장성과 상호 연결성의 특성을 활용하여 설파될 수 있는 차세대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라이트코인은 웹3라는 완전히 통합된 온라인 세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적절한 기술로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현금과 같은 기능을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하고 유통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안착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가치로 높은 지위에 서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증권형 및 비증권형 토큰을 주제로 당장 5에서 60%의 암호화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흐름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성과 신뢰성은 방황하는 자금들을 흡수하는 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과거의 디센트럴 랜드처럼, 가까운 미래의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결국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도 변할 것이지만, 디센트럴 랜드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